반갑습니다. SGM CEO 최한희입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2살 때 이혼을 하셔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정육점을 하셨고, 그 다음에 탕수육 전문점을 하셨고, 장어구이집도 하셨고, 이런 식당들 위주로 하셨는데, 고등학교 이후부터 생활이 조금씩 어려워지는구나 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어서 그 근처 동네에 사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또 새로운 분과 결혼을 하시고 그렇게 새 가족을 꾸리고 사셨는데,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등록금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명까지만 지원이 돼서 1명은 저를 지원을 해주시고 1명은 또 새로운 가정에서 낳은 그 아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서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예전에는 뭐 자동이체 이런 게 잘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제 그 학비 영수증을 가지고 아빠한테 만나러 갔었죠. 그래서 그게 거의 대부분의 아빠와의 기억입니다. 그 고향이 경상남도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은 그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요, 그 지방은. 근데 그게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학교를 들어가려면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춘기도 오고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은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냈다가 저희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재수를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하셨고, 그때 제가 환경을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왔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그때보다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6에 이제 첫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외국계 기업의 회계팀에서 일을 했는데, 첫 직장에서 한 10년 근무하고 2번째 직장에서 8년 정도 근무했어요. 제가 입사하고 한 2년 만에 그 제 사수 팀장님이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거기가 공석이 됐어요. 그 일을 잠깐 동안 처리를 해줘야 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신입사원인데 저에게 굉장한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좀 더 빨리 업무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외국계사라는 생각만 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뭔가 워라밸이 잘 형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일을 해보니까 회사의 구조가 외국계 회사인 거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 의견이 반영되는 거라든지, 워라밸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70% 정도는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근을 하면 회사에서 이제 법인카드를 지원을 해줘서 저녁 식대를 먹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택시비가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팀원들이 좋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고생해도 이 사람이 힘든 걸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그냥 웃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먼저 인셀던 풀세트를 선물로 받아왔고,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것을 별로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있다가 남편분이 이제 대표님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러 가자라고 해서, 그때
그 세미나장에 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크림을 허옇게 얹고 세미나장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막 크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 옷에 막 묻히시고 이러셔서 그때는 이미지가 좋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수석 대표님 강의가 끝나고 이제 실제로 그 결과를 내신 점장님들이 본인의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사이드 머니로 더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을 했었고요. 그때 반대를 한 거는 아니었고 사용을 제가 하다 보니 얼굴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건 대리점 사업이네? 대리점을 해야 되겠네? 라고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남편이 이거를 굳이 사업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평균 15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깨닫고 있었어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연봉이 오르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다녔던 것이지 제가 계획 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년 계획도 짜보고 5년 계획도 짜보고 하는데 제 연봉이 오르게 보이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를 굉장히 느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이는 커가고 또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입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대리점 보상 플랜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벌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 괜찮은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한 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이거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뭔가가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남편의 동공이 흔들려요. 아, 뭔가 숨기고 있구나. 뭔가 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면서 대체 얼마일까? 저거는 돈밖에 문제가 없는데 큰일 났다. 얼마나 있을까? 진짜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또 같이 사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숨기고 있었구나라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저에게 실망과 충격이 컸었어요. 제가 이제 인쇄덤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직장인들과의 수입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인쇄덤 사업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남편의 그 빚을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동으로 자라서 사실 이기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이 일은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고 상대를 더 따뜻하게 생각해주고 상대를 껴안을 수 있을 때 나도 같이 성장하는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게 이제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사람을 버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꼭 성취하고 싶고 지금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노숙자들을 좀 돌보는 일을 하려고 몇 번 이제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성취감이 생기고 제가 더 느끼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